그리고 요 이 얘기 하나 더 하죠. 어제 이 저 해병대원 이 특검법 결국 재의결 과정에서 또 하나 에피소드 같이 생긴 게 아까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만 동명이인 있으니까 서울 동작을에 그 이수진 의원이 안 갔어요. 안 가서 결국은 어쨌든 이게 재결이 안 되는 거에 조금 도움을 준 셈이죠. 전 소속인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근데 정말 그 소위 개딸들이 격분해서 함께해서 더러웠다. 아주 악담의 팬덤을 보여주겠다. 이것도 지금 사람의 눈길을 끕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그 개혁의 딸이라잖아요. 예 예. 근데 진짜로 그 개혁인지 저는 묻고 싶어. 그런 행동들이 예. 정말 개혁적인 그런 행동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말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공천을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엉뚱한 사람 예. 내려보내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얼마나 더 떳떳합니까? 예. 당당합니까? 안 나가겠다. 예. 저는 그래서 그 기권표 네 분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저는 그 민주당 쪽에 그 공천 못 받은 중진들 예. 그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그리고 특히나 그 다른 당으로 가버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면은 티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예. 확실하게 그 반대 쪽으로 처리를 하는 그리고 또 안 나오면은 혹시라도 예. 그 분모가 뭐 적어져 가지고 이게 허들이 낮아져 버리잖아요. 예, 예. 많이 안 그렇죠. 나와 버리면은 그렇죠. 예. 허들이 낮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막 함께해서 뭐 더러웠단가 이런 그 그러니까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하는 게 그건 일종의 욕설 아닙니까? 그 린치 아니에요, 린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제가 참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어보면 와 진짜 개념도 없고 무슨 진짜 뭐 기다 그리고 뭐 삐져서 뭐 모질이 뭐 영원히 아웃이네요. 넌 다시 기어 나오지 마라. 뭐 어차피 포기한 뭐 여자입니다. 마무리도 더럽네요. 잘 걸렀네요. 이게 참 이게 사실은 평상적으로 대화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면 그게 마음의 상처를 요새는 마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표현들을 소위 이런 댓글이라는 이름하에 어마어마한 악담을 퍼붓는 게 근데 이게 문제는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악플로고 악담이고 예. 또 반대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한테 예. 만약 국민의힘 안에 무슨 그런 그 팬덤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 안철수 의원한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심한 상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네요. 끝내 똥덩어리 투척 뭐 이런 말까지 했네요. 예. 하여튼 아이고. 그런데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또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예. 그 책임을 저는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 되잖아요. 예. 이건 정말 아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팬덤 정치가 예. 그 스포츠에서는 이동국 축구 선수가 이제 오빠 부대 만들어 갖고 다닌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연예인에서 옛날에 남진 가수 남진 선배가 이제 오빠 부대 맹글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빠 부대 시조는 조용필 씨 같습니다. 아, 조용필입니까? 왜-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니 지금도 기억나게 조용필 씨 제가 워낙 팬이었으니까 조용필 씨의 그 비련이라는 노래에서 기도하는 한 다음에 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빠 부대를 향해서 이 팬들이 네. 특히 여성 팬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에 원조였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 어쨌든 그 언론인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아니. 폭넓게 알고 계시군요. 아무튼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노무현 정치권에서 팬덤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노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노사모는 그 김진표 국회의장도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예. 예. 근데 이 팬덤이 변질된 게 저는 원조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변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 정치 아닙니까? 양념 정치. 아 맞죠. 예? 댓글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양념이라고 생각한다고 양념이라고 했어요. 생각한다고 맞습니다. 그러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사석에서 그랬대요. 적극 지지층이 꼭 필요하다고 정치하려면 예. 그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핵심 다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념 정치가 예. 이재명 대표의 개딸 정치로 예. 지금 그 더 확대돼 가지고 더 그 강도가 세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뭐 이수진 의원이 의정 활동을 잘했다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려고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러니까 헌법기관으로서 마지막에 그 투표에 불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의 선택일 수 있는데 네.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악담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이런 게 일상화되는 이 현실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해서 이수진 의원한테 그렇게 악담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예. 모른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뭐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은요.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걔딸들이 어떻게 아주 의원식 찍은 그 수박들 찾아내자고 막 또 똑같은 행동 아닙니까? 악담을 그러니까 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설마 국회의장 뽑는- 아시잖아요. 뽑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에서 바뀔 수도 국회의장 있다고요? 이름 써내잖아요. 예, 예. 전부 자기가 자기 이름 써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전부 다 이탈표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추미애 가반수로 가게끔 아 설마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저 개딸 분들의 행동이 아. 너무 무도하다 이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에 저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 리스크가 온다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전 이재명 당 대표한테도 결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워낙 사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 팬덤을 어떻게 다듬고 적절히 통제 감사하기에는 마음이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어저께도 재판 3개 이번 주에 3번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준교사 재판 왔는데 재판 예. 막 보신 분들이 예, 그 뭐 증인도 더 신청하고 예. 얼굴도 뭐 괜찮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증인 교사 이준교사. 이준교사 그 이 재판이 사실은 가장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2개 중에 하나인데 그 재판도 지금 사실은 조금 시간 끌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증인을 엄청나게 많이 신청. 그 예. 재판 갔다 오신 변호사 예. 분한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오늘 오전에 예. 얘기를 들었더니 그것이 그 오래전에 그 KBS 사람들 증인 신청해 놓은 거고 예. 재판 지연이 한계가 있대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판을 신청할 적에 검찰 쪽에 검사들이 웃었대요. 씩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검사들도 같이 했대요. 그래서 이 재판이 마냥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준교사 재판 증인 5명 신청했잖아요. 예. 그러면 5번을 하는 게 아니래요. 아. 한 번은 3번, 한 번은 2명 정도 해가지고. 근데 검찰이 다 준비돼 있고 해서 앞으로 재판 한 3번만 정도 하면은 결심까지. 검찰이 결심 구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왜 저희가 그 재판 얘기를 꺼내냐면 그 재판이 그 재판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한국 정치에 앞으로 끼칠 분수령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판에서 혹시라도 무죄를 1심이라도 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더 다는 셈이고 그렇습니다. 1심에서 혹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유죄는 뭐 아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런 형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 없는 일극 체제로 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위상이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재판은 그냥 일개 재판의 의미를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자 이제 두 번째로요. 그래서 어제 이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만 넘어간 게 아니라 입법 독주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법 이거 모두 저 단독 처리했는데 아마 이 중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개정안 말고 4개에 대해서는 저 대통령실에서 또 아마 그 제2요구권, 소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근데 일단 이 법들도 사실 보면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민주유공자법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잘못 해석될 소지가 많다 그런 지적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김진표 국회의장도 잘못했어요 끝까지. 아 그런가요? 이건요 법안이 바로 발의됐으면은 예. 다음 날 이렇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 상례래요 상례. 예. 근데 바로 올렸는데 바로 처리해줬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뭐 한 7개 중에 하여튼 여야 의견이 별로 없는 거를 그래도 골라서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시던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점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국회의장 22대 국회의장 예. 전반기 국회의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망이 암울합니다. 암울해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완전히 그 제일 의원식 그 의원이 될 텐데 김진표 의장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비중립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더 암울하다는 거예요. 예. 국회의장의 국회 진행이 예. 말하자면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예. 유공자 입법 독주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동의대 사태 있지 않습니까? 동의대. 예. 예.
동의대사 때 학생들이 시위를 했어요. 예. 시위를 했는데 거기 진압하는 경찰관들이 사망했잖아요. 예. 예? 경찰관들 사망케 한 그 맞습니다. 시위자들을 갖다가 민주유공자. 예. 그리고 이 민주유공자는 뭐냐면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하신 동의대 사건의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된다는 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 여권에서 얘기하는 건 심사 기준이 막 불명확한 법이라서 부산 동의대의 관련자들도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이 법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 이게 그 뭡니까 세습이라고 하나요? 상속. 예. 그러니까 아들 딸도 그 편의를 혜택을 혜택을 보게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항상 진짜 저희들이 그 80년 서울의 봄에 예. 또 87년 민주항쟁 때 예. 그때 전부 그 거리에 나와서 학생들 응원하고 했던 그 넥타이 부대 그다음에 행상하다가 다 접고 예. 같이 대열했던 그분들은 그럼 민주화 유공자 아닙니까? 진정한 숨은 유공자들이 진짜로 있죠. 신문 유공자 아닙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그 혜택 받을 만큼 받았어요. 예. 정말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예. 제가 공소시효 지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 저희들은 70년대 학생 운동가 아닙니까? 예. 80년대 학생 운동가 후배들 예. 다 해서 국회에 영입했잖아요. 예. 예? 16대 때 2000년도 다 영입해서 전부 그 서울 각 지역에 지구당 주고 예. 그때 그 야당 총재 예. 야당 총재가 모르게 정치 자금요 그때는 수월했잖아요. 그렇죠. 몇 억씩 줬어요. 몇 억씩. 예. 그럴 만큼 누릴 만큼 누렸으면 됐지. 그리고 국회의원 3번 4번 10년 20년 세월 국회의원 하고 예. 예? 우리가 송영길 우상호로 딱 대별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누릴 만큼 누렸으면 됐지. 또 자식들까지 하고 뭘 얼마나 더 하자는 겁니까? 뭐 아까 물론 지금 송영길 우상호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뭐 야당 총재 그 정치적을 받은 그분이라고 특정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분들이 꽤 그 당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도 대중의 뇌리에 가장 남아 있는 분을 꼽자면 그 두 분이 오래 했잖아. 된다. 사선 오선 이제 국회의원 그렇죠. 오래 했다 이 말이죠. 오래 했다. 그 말씀인 운동부 거죠. 출신으로. 예, 혹시라도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예. 잠깐 짚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하여튼 법들을 또 그 이렇게 어제 그냥 다 무더기로 통과시켜서 이게 또 입법 독재라는 말이 계속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럼 또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다시 또 적용할 거고. 그러니까 참 그 이재명 대표가 예. 그 표현이 좀 거칠는데 아무튼 그 뭐랄까 교묘하다 할까 하여튼 그 표현이 그런데요. 예.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치밀하고 예. 그 교활하다 할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활은 조금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이게 있으니까. 안 좋은 예. 정책을 가지고 예. 정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당에게 대통령한테 아주 타격을 주는 이미지 타격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뻔히 안 될 이 정책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또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기는 또 얻어요. 이번에 사실 연금을 턱 받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도 어떻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 쪽이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좀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여당과 정부가 조금 거기서 수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하여튼 보이게 하는 연출엔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책을 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정쟁을 해서 하는 데는 탁월해요. 탁월하다. 예, 탁월합니다. 예. 제가 그 말 바꾸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 나쁜 의미에서 탁월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요. 예. 그 전세 사기법 이것 유공자법 말할 것도 없고 예. 전세 사기법 이것도 그 피해자분들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선 정부에서 아무 일 안 했습니까? 우선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그 입찰로 나왔을 때 또 예. 그 다시 밖에 입찰 받게 해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고 또 돈 나면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해주고 나서 예. 그 정도로 하는 것이지 개인 간에 이거 안타까운 걸 다 해주면 그러면요 보이시피싱 그 사기당한 그분들 피해 보상 다 해줘요 정부에서? 그렇죠. 예. 훨씬 더 안타까워요. 예, 보이시피싱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안 들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보이시피싱한테 맞습니다. 속아가지고요. 우리 손주가 막 다 유괴됐다고 가지고 하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그 피 같은 돈 막 갖다가 줘불고 완전히 공중에 날아가 당해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가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됩니까? 뭐
국가의 재정이 무한하다면 다 보상해 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재정이라는 건 유한한 거고 뭐 그렇게 저 빼다 쓰면 그걸 우물이 마르듯이 국가 재정이 곳간이 거덜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높았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언론인데 좀 점잖게 하려합니다. 아닙니다. 뭐 아직까지 점잖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여당의 얘기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가가 갚자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이제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 21대 국회가 이제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가 사실은 매번 그렇게 동물국회처럼 있었던 폭력을 좀 없애는 대신 소수당의 권리도 좀 보장해주고 대신 조금 협치를 해서 어느 정도 다수결의 원리가 평화적으로 잘 관통되게 적용되게 하자 이런 취지. 그래서 동물국회를 좀 식물국회로 조금 점잖은 국회로 만들자. 근데 오늘 아침에 어디 조선일보 컬럼인가 그랬는데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괴물국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했던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오늘 저 석간신문 이렇게 썼어요. 직회부를 남발하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그 소위 다수당의 합법적 폭주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예, 그런 의결 정족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예. 이 필리버스터 말고 예,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몸싸움하고 이런 걸 예. 욕설하고 예. 이런 걸 좀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뭐 다시는 무슨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그냥 딱 그만두게 하고. 말씀 그래 여야 그 저 안건 논의하는 것도 의원 빼가기 해가지고 무소속 보낸 다음에 무소속 넣어서 5대3으로 통과시키고 사실 이거는 이 법에 국회 선진화법이 있던 그 맹점을 완전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말씀 잘하셨어요.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에서 21대 국회 예. 그 정리하면서 나온 게 이장 탈당, 그렇죠. 그다음에 회기 쪼개기. 회기 쪼개기. 예. 회기 쪼개기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장이 또 그런 걸 해주고, 예. 그다음에 저도적으로는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에 이게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예. 이거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죠. 그거 안 고치겠죠. 예, 이게 말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인데 원래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예. 예, 국회법. 근데 뭐 국회법을 우리 이제 개정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안 고쳐주죠. 계속 좋은데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은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법인들이 가져가지고 법사위에서 숙성하는 기간 60일 그것도 없애버리고 바로 본회의로 직으로 가려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언감생심 안 해줘요. 그럼 진짜 108석으로 이제 내일 개원하는 여당에게는 국회에서 뭐 이렇게 싸울 만한 무기가 단 예. 뭐냐면 이제 교섭단체 예. 국회의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예. 최대한 그 국회에서 정해진 국회법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 예. 그럼 국회 본회의에 그 의사 일정 있잖아요. 예.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가 예.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봐야 여야 되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를 봐야 돼요. 예. 그 본회의 일정은. 예. 근데 합의 안 봐도 국회의장이 해줄 수가 있잖아요. 직권으로. 예. 예. 이게 이 최대한 이거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밖에.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국회의장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뭐 거의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그 싸움터가 이 여당 입장에서 쉽지 않고 야당 입장에서는 싸움터가 더 쉬워지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아니라 할 수 있는 게요. 예. 필리버스터 해도 다 무력화되고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직 그 탄핵, 개헌 그것도 대통령 탄핵이죠. 예. 이 장관이나 검사 탄핵은 뭐그 의결 정족수 다 넘어버리니까 과반수만 하면 탄핵 소추가 다 되잖아요. 대통령 탄핵, 예. 그다음에 개헌, 예. 그다음에 그 제2요구권. 예. 예? 이 의결 정족수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저지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3분의 2를 저지하는 거 말고는 지금 의석수에서 여당이 갖고 있는 저지선이 없는 거죠. 예. 180석도 다 이미 다 내줬고 했으니까. 예. 참 내일 그러니까 협치와 좀 뭐가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여야의 전선이 너무 강렬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예. 저희들 앵커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예. 국회 기본 원리가 표결 가기 전에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었잖아요. 이걸 대부분. 안 한다니까 이걸 안 예. 해요. 그 협상하고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은 나름대로 안 돼 보면 이제 표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수결 결과가 나오면은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정해져서 제2요구가 거부되면은 거기서 승복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할 거 다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제 승복 안 하고 또 길거리 투쟁으로 나와서 대통령 물러나라.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서 22대 국회도 아주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국회 선진화법,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되기 전의 풍경을 생각하면 그때 사실은 막 난투를 벌이고 뭐 의장석을 뭐 점거하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 또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때 다수당이 소수당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의안이나 법안을 통과시키면 날치기라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의회 그 다수 독재를 날치기란 말로 어쨌든 비판하는 그런 기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수당이 그렇게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이 저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통과시키는 거 입법 독재라는 거를 날치기라는 표현으로 욕하는 문화도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날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앉아가지고 점잖게 다 하니까 예. 날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방 그게 뭐죠? 단독 의결. 단독 의결. 단독 뭐. 의결로 표현해요. 날치기랑 안 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날치기 이제 뭐 못하게 하는데 가서 그 그러니까요. 의사봉봉이 탁 던져줘가지고 탁 받아서 땅땅땅 하고. 아니 뭐 손으로 친 거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그렇죠. 논란도 있고 그랬었죠. 예. 뭐 어쨌든 근데 아까 처음에 날씨 얘기했지만 뭐 청명한 날씨처럼 그래도 좀 구름이 걷히는 그런 여의도와 국회와 정치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가져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간에 힘을 가진 측에서 예.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원 구성부터 예.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예. 소수 여당의 의견도 존중해서 법사위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하고 일방 독주로 가면 여당에서 할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여당 그 지지자분들은요. 이재명 재판 빨리 해라. 이재명 수사 빨리 해라. 그럼 그 구속영장 빨리 신청해라. 또 이렇게 그렇게 그 또 싸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먼저 풀어야 돼요. 예. 예.